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공사에 7개 부두 가운데 5곳의 민간 사업자 모집이 부진해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30년간 각종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월급 등을 가로챈 모자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8월과 15년을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마지막 설득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복원 계획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곤돌라와 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방안은 가리왕산 전면 복원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환원이라는 당초의 약속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강원도의 보완 계획을 다시 심의할 계획인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정부를 상대로 마지막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관광 자원화하고 국제 대회도 유치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다 개발이 돼 있던 올림픽 시설을 잘 보존해서 올림픽 이후에 유산으로 보존하면서 지역의 어떤 볼거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지난 8월 청와대 앞에서 전면 복원 반대 집회까지 열었던 주민들은 곤돌라 등 시설 활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 또 이 2천억씩 들은 이 광대한 시설이 그 환경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장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염동열 국회의원도 지난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인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존치와 합리적인 복원을 통해서 이 스키장이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가치 있는 스키장으로서의 존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고. 하지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가리왕산 복원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의 규모를 키우는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두가 언제 완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선박을 접안하는 부두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데 사업자 모집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21년까지 8,56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파도를 막는 방파제와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 호안을 축조할 예정입니다. 이런 외곽 시설이 완공되면 선박을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는 부두는 민간 자본 7,500억 원을 유치해 건설합니다. 모두 7개 부두 중에 석탄 부두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선정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용도 변경으로 생겨난 자파부두도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 타당성 조사에 곧 착수합니다.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게 되고 특별하게 여건 변화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하죠? 완공은 2023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멘트 부두 2개와 기타 광석 부두 3개는 건설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 부두 건설의 1순위 후보로 떠올릴 수 있는 쌍용 양회와 삼표 시멘트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부두 건설이 늦어져 항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기타 광석 부두 2개는 정부가 직접 건설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단되기 전에는 양구에서 북한 내금강까지 소풍을 다녔을 만큼 거리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내금강으로 가는 옛길을 걷는 행사가 양구 두타연에서 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구에서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국도 31호선. 북한 내금강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육로지만 지금은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2km만 더 가면 북한 내금강에 도착합니다. 분단되기 전까지 양구 주민들은 이 금강산 옛길을 따라 북한 내금강까지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반세기 이전의 추억을 되살리며 금강산 가는 옛길을 걷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구 주민들과 관광객 등 3,000명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지나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비경과 형형색색 물든 단풍이 평화로 가는 길을 재촉합니다. 북한 내금강에서 발원한 수입천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다시 그날이 오길 염원해봅니다. 이게 금강산 이 표지판을 보니까 더 진짜 감개무량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10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자 양구군이 내금강 관광 루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을 통한 외금강 중심의 금강산 관광을 내륙을 통한 내금강 관광까지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장 가까운 내금강, 장안사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이 해결될 겁니다. 양구에서 시작하는 북한 내금강 육로 관광이 언제 현실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어제 설악산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첫 얼음이 관측된 데 이어 대관령에도 얼음이 어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간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 채비에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발 800m 고원에 위치한 대관령 무인 기상관측소에 살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관령에서는 올가을 들어 첫 얼음입니다.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고원지대 주민들은 겨울 채비에 나섰습니다. 화로 속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핍니다. 집 마당에는 겨울에 쓸 장작 30여 킬로그램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10월부터 나무를 많이 사가지고 재놓고 많이 깨고 그런데 얼음이 얼고 서리가 오고 눈도 이제 팔팔 날리고. 해발 820m 고랭지 채소밭에는 막바지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들을 틀에 담아 실어 나르고 땅에서 캐낸 당근들을 다듬어 자루에 담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요즘 조금만 더 늦으면 채소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눈 오기 전에 이제 한 3, 4일이면 이거 작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배추가 이제 얼어서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일이 굉장히 지금 바빠지네요. 수확이 끝난 밭에서는 김장을 담기 위한 배추와 냉이 정리로 분주해졌고 가정집 유리창에는 칼바람을 막아줄 방풍 비닐이 설치됐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강원도 산간마을은 이미 겨울 채비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몸집이 크고 맛도 좋은 무늬 오징어가 지난달부터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낚시로 묵직한 무늬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현장을 김종윤 영상 취재 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지금 무늬 오징어를 낚으려고 그랬는데 무늬 오징어를 낚는 미끼입니다. 이게 애기라고. 시즌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고요. 지금 한창 잘 나오는 시기입니다. 10월 초순, 중순. 그 사이즈도 아주 커지고요.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30년간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 전 대표이사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30년간 하역 운용과 연료 수송, 소수력 발전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피해 조사나 감정 평가 없이 이 업체에 사업권을 약속해 동의를 얻었고 사업 추정 금액이 1조 2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월급 등을 가로챈 모자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8월과 15년을 판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1,400여만 원을 빼앗은 48살 최모 씨와 강제 추행까지 한 아들 30살 안모 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8월과 징역 15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어머니를 다방에 취직시켜 2,500만 원을 빼앗는 등 모두 9,8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고성축협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고성축협조합장 윤모 씨 등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